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동 안전관리 교과목을 맡은 김은실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아동 안전관리 교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하임리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임리히 법칙은요, 사람 이름이에요. 하임리히라는 사람이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그 보험회사에서 사고를 조사하면서 이러한 법칙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임리히 법칙을 이라고도 하고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한 번에 대형 참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29번의 경미한 부상이 있었고요. 29번의 경미한 부상이 있기까지는 300번의 무상의 사고가 있었대더라 라는 법칙을 발견했다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대형 사고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많은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안전관리 역시도 미리 사전에 대응을 한다면 많은 부분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과연 아동 안전관리는 어떤 과목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요. 교사가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안전 지식과 기술, 태도를 기르고 안전관리 실무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안전 지식과 기술, 태도를 기르고 안전관리 실무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과목이에요. 말 그대로 안전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갖추고자 하는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크게 4개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목표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안전사고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영유아 안전사고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안전사고가 일어났지? 아이들의 발달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지? 라는 걸 먼저 알아봐야겠죠. 두 번째로는 어린이집에서 지켜야 할 안전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방법을 파악하고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지표에서 안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안전관리 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요,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 또한 또 우리 아이들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으로서 어린이집 보육과정이 운영이 되는데요. 이 내용뿐만 아니라 평가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제에서 안전 평가지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안전관리 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세 번째 목표로는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고 어린이집에서 실시하여야 할 영유아, 부모,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의 내용과 교수 방법을 습득하는 데 있습니다.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을 대상으로 또 여러분들처럼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이걸 교직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떠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 그 방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교수 방법을 어,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러한 방법들을 습득하는 것을 세 번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목표로는요.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유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영유아 안전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는지, 응급상황 시에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고 대처하는지 방법을 익히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교과목 목표가 됩니다. 이런 교과목 목표를 이수하기 위해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크게 기초적인 이론, 그 다음 실질적인 부분, 마지막으로 대처와 책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초 이론에서는 영유아기 안전의 중요성, 또 발달 특성과 안전관리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교육기관에서의 안전관리에서의 유의점은 무엇인지 알아볼 예정이고요. 실제 부분에서는 영유아 안전교육의 운영,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안전교육을 운영할 것이냐. 구체적인 예로는 보건위생안전, 놀이안전, 교통안전, 미디어안전, 대인안전, 화재안전, 자연재해 안전 이렇게 나누어서 실제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책임으로서는요. 응급처치,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PCR이라고 얘기를 하죠. 심폐소생술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응급처치 방법, 상황에 따라서 응급처치 방법은 달라요. 찰과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골절을 입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물한테 물릴 수도 있겠죠. 이러한 다양한 방법에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어떠한 응급처치 방법을 사용할 것이며 또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 따르는지 교육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기초 이론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유아기 안전의 중요성에서는요. 영유아와 안전사고 현황 및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교육기관에서의 역할은 어떠한 역할이 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발달 특성과 안전관리 역시도 발달 특성에 따라서 어떠한 안전과의 관계가 있는지. 아이들은 떨어지는 사고가 많아요. 왜 떨어지는 사고가 많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머리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을 잃기가 쉽죠. 그래서 낙상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왜 이러한 안전사고가 일어났는지를 아동 발달의 특성과 함께 알아볼 예정이고요. 영유아 교육기관에서의 안전관리로는요. 영유아 교육기관의 안전사고 현황을 알아보고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 설비 안전, 또 안전 영역 평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실제 부분에서는요. 아까 굉장히 실제 부분이 많았죠. 안전교육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분야에서는요. 안전교육의 법적 근거, 또 안전교육의 법적 근거는 어떠한 목표와 내용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안전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교수 방법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보건위생 안전은요. 감염, 약물, 식물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놀이 안전은 놀잇감, 실외, 놀이시, 물놀이, 스포츠, 동식물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보행이나 교통수단 안전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요. 미디어 안전 요즘 굉장히 심각하죠. 스마트폰, 인터넷. 코로나 시대에 정말 제일 큰 문제가 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미디어 안전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 대인 안전 아주 심각하죠. 실종과 유괴, 아동학대, 성폭력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화재 안전, 큰일 나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피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야 할지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할 예정이고요. 11번째 자연재해 안전에서는요. 황사나 미세먼지, 저희 굉장히 아이들과 친근한 내용이죠. 지진, 태풍, 폭염을 대비해서 어떻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처와 책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급처치의 방법, 다양한 응급처치의 방법과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안전사고 대처와 책임. 우리가 지어야 될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책임의 한계는 무엇인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신문 방송이나 기사에 나와 있는 안전사고 예를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런 구체적인 예를 살펴봄으로써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현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방법, 정말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아까 교수 방법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황에 맞는, 주제에 맞는, 또 형편에 맞는 교수 방법을, 적절한 교수 방법을 선택해서 아동을 지도할 수 있는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함께 모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건 보육 과정과, 그러니까 보육 과정과 관련된 또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받는데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할, 안전에 관련해서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를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배우고 익히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당부를 드리고 소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멋진 교사가 되려거든 멋진 학생이 되자.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들 멋진 교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아마 멋진 보육교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멋진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멋진 학생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학생이다라는 거 지금 현재 내가 처한 형편에서 각 교과목, 내가 이수해야 되는 교과목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정을 쏟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멋진 교사가 되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 또 기초가 다져지고 또 준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학생으로서의 쏟는 그 열정, 인내, 그 다음에 그 끈기, 이런 것들이 멋진 교사가 되기 위한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교사가 됐을 때 우리 영유아들에게 바른 행동을 하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그건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교사가 되고자 하신다면 지금의 입장에서 멋진 학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학기 아동 안전관리 모두 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것으로써 아동 안전관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실에서 만나요. 안녕.